그 독방에 지금 갇혀 있어요 윤석열. 네.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 투작을 부리고 계신데 독방에 처음 들어가서 이 고독한 시간을 처음 보낼 건데 추천할 만한 도서가 있다면? 저는 책이 아, 좀 두껍기 때문에 아 배고 잘 수도 있는.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은데 예, 너무 두꺼워서 저는 그 시인님의 네 질문기자 CBS 이종주입니다. 저희 연휴 특집 질문기자가 특집 코너 하나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은 과연 책을 읽는가? 대통령의 언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한번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죠.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을 담당하셨던 신동호, 네, 신동호 시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책 소개 먼저 한번 하고, 예, 요거죠, 요거. 예, 예, 대통령의 독서. 따끈따끈합니다. 예. 아니 저도 이거 오시기 전에 다 몇 번 읽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 포스트잇 오늘 질문하려고 이야. 이렇게 해놨는데 예. 이 책은 뭐 일단은 언제 내신 거예요? 아 지금 1월 10일자로 나왔으니까 이제 예.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음. 제가 이제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할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초안을 해서 올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연필로 이렇게 그 추격 국가에서 선도 경제로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멋있네요.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희망도 줘야 되고 의지도 심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도 국가가 되자, 이 경제를 선도해 나가자. 그때가 한참 이제 뭐 AI니 수도 경제니 이런 거 할 때니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 싶어가지고 또 연설비서관으로 약간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렇죠. 내가 쓴 언어를 쓰셔야 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부속실에 가서 알아봤더니 최근에 그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길을이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실패도 다 축적을 해서 그쵸. 이걸 기반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추격하는 국가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선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연히 그때 뭐 결심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그 가치관을 정립해서 이것이 이제 국민들을 만날 때 어떤 말로 나오는지를 한번 이거를 소개하면 국민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또 예측 가능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통령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막연히 생각했는데 근데 청와대 생활이 끝나고 어쩌다 보니까 취업도 잘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썼습니다. 일단 이 시인, 뭐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예. 뭐 작가, 교수 여러 호칭이 있는데 어떤 호칭이 제일 좋으신가요? 뭐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에 꿈꿔왔던 게 시인이고 또 시인이 돼서 활동한 기간도 많고 또 그렇게 시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뭐 꼭 글을 쓴다라는 의미보다 저는 이제 시인의 정의가 이렇게 창의적 상상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상상력. 예,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설비서관으로서의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정체성은 시인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인 멋있습니다. 물론 배고픕니다. 그죠. 그 신동호 시인님의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요새 예. 그 좀 분위기에 맞게 뭐 분위기라고 좀 그렇지만 안타깝죠. 파국을 걱정하며. 네네. 네, 이 기억이 납니다. 예, 일부분 네. 보면 이제 새로운 천사는 불안해 보입니다. 진보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시는 몇 년도 어떤 상황에 쓰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이게 극우 이렇게 쪽에서 발현되는 어떤 그 과격함이라든지 폭력을 걱정한 건 아니고요. 소위 이제 저도 이제 이 진보 쪽에 좀 가까운 삶을 살아왔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 직전에 우리 기자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옳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든지 이 옳은 거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 없다든지 음. 그다음에 옳은 거니까 성공했다든지 저는 이게 좀 걱정이 진보진에 됐었어요. 그게 있죠, 사실은. 예, 그게 좀 걱정이 됐고 맞아요.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어떤 명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복신앙 같은 거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지는 당위. 예, 진보해야 그렇죠. 된다. 예, 그렇죠. 그런 당위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됐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방법은 더 큰 민주주의뿐이 없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날 다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를 따라와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들 시민들은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오히려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이 이미 다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때 그렇죠. 그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국을 걱정하며라는 시를 그때 쓰게 된 기억이 납니다. 그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승리에 도취돼서 예, 오만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이때 파국은 어떤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 상황 뭐 소고기 파동 언젠가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근혜 예, 지금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그렇죠. 딱 봐야 되겠죠. 예, 8년 전 이맘때.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약간 양극단으로 찢어졌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좀 더하긴 하지만. 네네. 지금 현상적으로는 완전히 찢어진 듯 보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원래 준비하신 책이긴 한데 예. 이게 뭐 쓴소리를 내려는 예. 약간의 이제 저희 독자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 보라고 쓴 책 같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특전인 아닌가요? 예,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쓰고 싶어서 우러나와서 쓴 거고 또 출판사하고 그 와중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12월 3일 그때 이미 출판사에서 넘어가가지고 편집 중이었거든요. 계엄 전에. 예, 이미 편집 중이었는데 새벽에 그 편집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 책은 못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나와도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내용도 많고.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편집자분께서 한잠도 못 잤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이 출판사의 일정에 따라서 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지금 내면은 안 팔릴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있을 때 내야 된다. 뭐 등등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저와 출판사의 일정으로 낸 거고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계엄과 탄핵 일정에 책이 딱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을 부셔야 되는지는 정확히 아는데 그 부신 자리에 어떤 것을 새로 지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 그렇죠. 예, 지금은 또 바우만이라는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독일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이 워낙에 훌륭하고 이제 시민들이 성숙해서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을 할 줄은 아는데 그 자리에 진짜 이 시민들의 의식에 맞는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우리 시대에 필요할지 그 고민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고민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대통령의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세상을 지배한다는 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생각을 지배한다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끌어당겨서 그게 예. 이제 투표로 나타나는 건데 민주주의에서는. 네네네. 근데 민주주의가 아닌 시대에도 그 원래는 왕조 시대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 왕조 시대에는 세자들 공부를 지금보다 엄청 더 많이 시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지금 윤석열 한 짓대로 네. 총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었다면 네. 성리학이 무슨 필요합니까? 네네. 그 암행어성 무슨 필요하고? 예,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네. 연산군이 네. 자기 스승을 죽였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너무 비교가 좀 끔찍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독서, 예. 이 생각이라는 거는 재조합되는 과정이고 네네.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바이어스 기반에서 나의 생각이 덧대지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도 써 있지만 예.
그 사람의 독서 리스트를 보면 네. 얼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죠? 아 요새 요 생각하구나.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DJ의 엘빈 토플러, 네네. 제3의 물결. IT 강국은 사실은 거의 어떻게 표현하면 원시시대 농경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의 머릿속은 증기기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예. 머릿속에서 다 재조합되는 예. 그게 이제 집권하자, 그러니까 해픈투비로 어쨌든 집권했고 17년 이후에 네. 그 책을 읽은 17년 이후에 그렇죠. 예. 뭐 그것도 집권 안 했으면 못하는 거죠. 예, 못했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런 그 자기 맞아요. 신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좀 잘 안 알려지진 않았는데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문학을 좋아한다는 게 거의 드러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의외인데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소설을 많이 읽으시고 전문가, 제가 국문과 나왔는데 이 전공자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 소설이 뭔지를 봤더니 아무튼 가장 좋아하는 건 러시아 그 작가들 소설 톨스토이라든지 토스토옙스키라든지 특히 안톤 체홉을 또 좋아하시고 안톤 체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러시아 그 순방 가서 연설하시고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수정해서 넣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 그쵸. 안톤 체홉 얘기도 드시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복지, IT 막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소설을 통해서 소설이라는 거는 한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한 사람의 인생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만큼은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만 우리가 지금 엄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윤석열을 봤을 때는 만약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크맨 했을 때 맨날 그 유튜브 보고 뭐 잠 안 자고 막 라면에 야식 라면에 술 마시고 막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달리기는 일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윤석열도 유튜브가 아니라 책을 봤다면 달라졌을까요? 그 유튜브를 본다는 거 또 뭐 이렇게 저는 무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말 삶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쵸? 현실이 거기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도자는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튜브를 보고 더 무속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어떤 조그만 자리에서의 지도자든 아니면 더더군다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자기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그 치밀하고 그 고단한 그런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대통령이 모른다면 국민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설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저는 독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진짜 그 훌륭한 지도자는 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입체적인 감각 속에서 정확하게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진짜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령 이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미국이 무슨 그 세계의 어떤 뭐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게 아니라 정확히 지금 노예 해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와 대화해야 되고 그 미래를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과거의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만나고 칸트나 데카르트를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책으로 만나는 거고 엘빈 토플러처럼 미래학자의 이 사람을 미국에서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독방에서 그렇습니다. 네, 토플러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책을 통해서. 예, 그런 분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정확히 해야 될 게 뭔지를 그 대표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운 IMF를 그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지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딱 그거에서 그때 뭐 사회주의자란 소리도 듣고 뭐 빨갱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복지 정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복지 정책을 시작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그렇죠.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그 시점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도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독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그렇죠. 될 거라고. 말씀대로 저도 그 DJ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대단한 게 이분이 그 하나만 덧붙이면 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지 정책을 만드는 이유가 예, 우리가 어쨌든 그 예, IMF로부터 결국은 달러를 빌리면서 네. 몇 가지 조건을 요구받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나라를 살리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긴급 수요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노동 유연화, 예, 몇 가지 구조 조정. 네,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풀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기업들을 살려야 되고. 예, 당장 이제 긴급 수요를 한 판에 뭐 이거 따지고 주사기가 빨가니 파라니 이래서 하면 누가 꽂아줍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도 한 거예요. 이걸 꽂으면 예, 당장은 우리 몸 전체는 살아나겠지만 그렇죠. 예, 우리 사회 하층부는 네. 잘려나간다. 아,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층부가 가장 먼저 고통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음, 이제 그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더 훌륭하신 거는 음, 그 이 복지 자체를 생산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철학을 또 만들어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 당시에 훌륭했던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당연히 그거를 어떤 그 복지를 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수급권자라고 그- 권리다. 예 권리로 바꾸시거든요. 음. 국가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라고 바꾸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은 제가 마크맨 때부터 보면 무슨 경축사를 또 오늘 네. 그 시인님 만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한 3년치를 보고 왔어요. 예. 22년, 24년 때 예, 이제 예. 보니까 그놈의 자유. 예. 아 좋습니다 자유.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예. 그 자기만의 자유, 예. 검찰만의 자유, 기득권만의 자유. 네, 자유 하면서 정작 사람들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제한하는 계엄령을 내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예. 예. 아니 물론 자기는 이유가 있죠. 뭐 부정선거니 뭐니.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 독설하지 않은 이런 어떤 예. 그러니까 고찰의 흔적도 없고 이 사유의 흔적도 없다.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의 이 그- 사고방식은? 윤석열의 자유는 그 우리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저는 50년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공 시절에. 예, 반공 시절에 그 반공을 통해서 억압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했던 것을 그 가리기 위해서 자유라는 말을 앞세웠거든요. 이제 지금 진짜 대명천지의 21세기에 그 과거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본인 자체에도 부딪히고 또 우리 국가 자체에도 부딪히면서 점점 더 그게 그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그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또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야말로 70년대, 80년대는 독서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선물도 다 시집으로 하고 그쵸. 책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문과 예, 독서. 그만큼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그때는 읽기가 많이 있었고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70년대, 80년대 읽었던 걸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특히 자연과학이라든지 그 사회학 같은 경우 굉장히 발전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게 방관자 효과라는 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칼에 찔렸는데 38명의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근데 그게 책 봤습니다. 예. 지금도 가끔 제가 그 TV를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지식인들이 나와서 그 방관자 효과를 막 설명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게 새롭게 다 조사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이 쓰러지자마자 이웃에 있는 친구가 달려와서 그 사람 품에서 죽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범인도 찾아내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관자 효과라는 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이 방관을 이기적인 삶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아, 예. 과거의 예, 그 사례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유연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조차 과거의 독서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져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을 비롯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 소위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자신도 업그레이드하고 시대도 업그레이드하고 진보적인 태도와 행동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새로운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지적 성장에는 좌우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 도태되는 이념이 도태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 개인이 도태되는 거지. 네, 예, 성장하지 않는 예. 무조건 성장하지 않는 집단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지적 성실함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네. 예, 윤석열은 50년대 거의 60년대 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수준이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그 독방에 지금 예. 갇혀 있어요 윤석열. 예, 뭐 이제 2월 한 초에 네.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진짜 이제 기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감옥에서 예. 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이제 수작을 부리고 계신데 독방에 이제 아무튼 처음 들어가서 이 고독한 시간을 처음 보낼 건데 추천할 만한 도서가 있다면 윤석열에게. 예, 저는 이제 그 시오도 젤딘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신데요. 네. 인간의 내밀한 역사라는 책을 인간의 내밀한 역사. 좀 두껍기 때문에 배구 잘 수도 있는. 예, 그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 모두에게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내밀한 역사. 이제 시오도 젤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개인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우리 동양에서도 어릴 때 영웅전 많이 그렇죠. 삼국지도 마찬가지고 그 삼국지를 읽다 보면 새 영웅은 알겠는데 거기서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라든지 그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맞아요. 이야기는 싹 사라져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뭐 장판파 전투하면 뭐 10만 명이 죽었다. 그렇죠. 장비 혼자 막. 이제 외국도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나 그 시오도 젤든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개인의 이야기의 역사의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비록 재미가 없거나 느리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영화를 보면은 빨리빨리 흘러가야 되니까 영웅이 나와서 다 헤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 관점에서. 그런데 개인의 이야기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죠. 재미도 없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 개인의 이야기로 쓰여졌고 위정자들이 망친 거를 다 새로 고치고 지금 그 서부지법도 그 망가진 거 그 유리가게 아저씨가 가서 고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맞네요.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이번에도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그 계엄의 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만난 세계. 예, 그분 한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도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고 만약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올지 더 걸릴지 저는 모르겠으나 우리 많은 정치 지도자들 특히 윤석열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의 꿈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가. 그다음에 그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막 제가 아닙니다. 원래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은데 너무 두꺼워서 저는 그 시인님의 한마디 더 붙이면 제가 혹시 진짜 구속되면 영치금하고 해서 요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대통령서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독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현재와 미래 그 중간 다리에 있는 현 시점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발현해야 되냐. 네네, 그렇습니다. 독서와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부분을 3,000편의 연설문과 SNS 글을 쓰신 청와대에서 달리기와 함께 단련된 이제 신동호 시인의 이런 축적의 결과물입니다.